저는 홍익대학 입학 후에 금속공예를 좋아서 전공한 최현칠입니다. 홍구매에는 그 당시만 해도 금속을 전공하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홍익대학은 미술대학으로 전통적인 미술대학, 공예도 이렇게 분류된 대학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또 금속공예는 우리 공예에서도 제일 후발주자로 제일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 나로서는 금속공예를 어떻게 하면 더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일찍 모임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몇 되지 않지만은 그 나름대로 졸업하고 열심히 하는 그 졸업생들을 모아서 소위 우리나라의 금속 공예가 뭔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모임도 갖고, 그리고 전시도 매년 한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금속 공예가 무엇인지, 현대 금속 공예가 뭔지, 홍대의 금속 공예는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사실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나는 사실은 대학 때는 목공예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금속 공예가 없었기 때문에 목공예를 하면서 졸업작품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업화, 그 당시는 공업화라고 했지. 그래서 공업화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뭐를 했으면 좋을까 해서 공업 디자인에 대한 걸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금속 공예를 하게 된 것은 내가 좋아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사실은 한 거예요. 어차피 금속을 해야 되는데 금속 할 사람은 사실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유광열 선생님이 최 선생이 한번 금속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금속에 관심을 갖고 국립공업연구소에도 자주 가고 그 교수님한테 자문도 받고 또 그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우리 시설을 하는데 도와주고, 실제 내가 작업할 때 문제점 있으면 교수님이 애드바이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금속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공예를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공예라는 거는 소위 흔히 보면 바가지 공예, 바가지다도 뭐 그림은 공예, 그 다음에 저 을지로 나가면 소위가 로브로라고 그러지, 그거 하는 거, 그게 공예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포괄적으로 보면 그건 생활 공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예는 보다 더 참신한 창의력이 있는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물론 나도 그렇지만 소위 창의라는 게 뭔지, 창조의 세계를 늘 얘기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작품을 할 때, 창작을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저 쓰레기통에 버린 그 쓰레기에서도 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는 거기서 창조되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네 마음껏 펼쳐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오더라는 걸 나는 느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표출한다는 걸 나는 느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시를 매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나로서는 내가 이게 목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착이 있죠. 도망갈 갈 곳이 없어. 망가지면 내가 망하는 거고, 흥하면 내가 흥하는 거고. 그래서 나로서는 사실은 말은 못했지만 책임이 엄청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능력을 위해서는 내가 용서 못했던 것이 지금에서 느껴도, 그런 이제 지금 다 정년한 선생님들의 얘기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로서도 미안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이 금속공예가 후발주자지만 절대 손색 없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세계 구경도 학생들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한 달쯤 뭐 미국 뭐 여기저기 막 다녔죠. 그때 이제 학생들 작품, 대학원 학생들, 뭐 대학생 작품도 내가 슬라이드를 많이 가져가서 이제 이 대학 저 대학 가면 학생들 저 슬라이드를 보여준다고. 이거 우리 학생들이 뭐 대학원 학생들이 했다, 뭐 학부 학생들이 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학생들, 교수들이 자꾸 의심을 하더라고. 저게 사실 학생들이 한 거냐? 혹시 다른 데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로서도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번 어떤 기회를 잡았느냐 하면 아시아 올림픽, 아시아 경기 88 그때 내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한번 잔치를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교수들 올 수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호텔만 우리가 제공해주고 일주일간만 그리고 모든 건 자기들이 자기비로 오는 거. 그래서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와가지고 실제 우리 학생들 그 졸업작품 그 일주일 전에 오게 해서 학생들 직접 만들고 전시하는 걸 직접 그 교수들이 실습장에 와서 확인한 거야. 보고 감탄한 거라. 아,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진짜. 그때부터 홍익대학의 금속은 이건 세계적이다. 그래서 내가 정년하기 전에 1990년 후반쯤인가 뉴욕 주립대학에서도 미술대학 학장 거기 책임자 교수들이 4-5명이 우리 홍대에 온 적이 있어요. 와서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거기 유학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해외 가도 뭐 너무 잘하죠. 그렇게 잘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서 그만큼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대 후반이라고 이제 내가 연도를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60년대 후반에 유광열 선생님이 학과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는 공예도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공예도 할 수 없다. 제약을 받는다 하면서 국립공업연구소에다가 유광열 선생님이 의뢰한 거로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조교되면서 이제 그 교수님들 연락하고선 시간도 만들고 이제 내가 뒷바라지 했지만 그 당시 국립공업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센터 보통 기술적인 공학에 대한 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실험실로는 거기에다 의뢰해가지고 유업과장 그 다음에 섬유과장 금속과장한테 의뢰해서 그분들이 홍대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개론을 맡았어요. 그거를 아마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 다음 그분들이 못하게 되면 그 후배들하고 해서 아마 요즘은 여기 아마 졸업생들이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좀 역할을 했다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은 공학에는 공짜도 사실 모른다고 부담되고 그 당시 그분들이 와서 개론을 쉽게 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내가 종이야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그 교수님한테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한다 그러니 옛날 얘기하는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니 옛날 얘기하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료공학 하는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거하고 조금
좀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교수가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 진행 넘어가면 또 그래. 그럼 또 그 교수들한테 또 내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니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몇십 년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로 인해서 소위 도자기나 섬연 이런 거나 금속이나 재료공학의 뒷받침이 사실은 모르게 알게 많이 도움이 됐죠. 지금 특히 금속 같은 것도 내가 하지만 재료공학 같은 건 특히 금속은 강하면서도 열엔 약하다고. 그걸 많이 용해한단 말이야. 뭐를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용해하면 그게 고체가 액체로 변하지. 거기에 만약에 수분이 들어가면 폭발한다고. 그걸 많이 모르면 큰일 나죠. 뭐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이 그 기술적인 기술편엔 그게 있다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작업하는데 기장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기술적인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아무 탈 없고 그래도 격이 있는 공예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금속을 처음 이제 간판을 달았는데 시설이 없어요. 시설이 없어. 그 다음에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파워는 사실 거의 없을 때지. 그 당시에 내가 전임 강사라고. 단 행정우는 대학원 교학과정 처음 했으니까 한편 대학원에서 내가 또 파워가 있다고. 그래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실습비를 되도록이면은 이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학기별로 돌려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금속 전공이 그 시설비를 다 가지고 시설할 때 그 당시 시설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을 못 할 때 그때 못 할 때인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보다 한 10년 정도 앞섰다고 봐도 별로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경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때 한국의 아시아 경기, 88 아시아 경기 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수들도 관심이 많지. 그때 결국은 내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왕 오는 거 그냥 관광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국제 교류 좀 해보자 해가지고 작품들 형편된 대로 맨 처음엔 가져온다 할 때 붙이느냐 할 때 그 다음에 보험료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져오는 거로 하자.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워커힐 미술관에서 우리 홍구매하고 국제교류전을 그 당시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대단한 성과가 좋고 또 미국 작가들도 그 교수들도 보고 역시 홍구매 당신 젊은 작가들이 많지만 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한국의 금속공예는 홍대 금속공예는 그 사람들이 무시 못하고 인정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세계 구경을 좀 시켜줘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국제 무대에 가면은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아마 그 당시 한 19명 넘죠. 학생들 데리고 아이오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오래 있다가 다른 대학 여기저기 뉴욕까지 해서 이제 돌아온 적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아이오와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또 다른 대학에 소위 그 컨퍼런스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 주에서도 뭐 어디서도 하고 그러면 간혹 그런 컨퍼런스 있으면 거기에 학생들도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듣고 이게 미국의 현대 금속공예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죠. 사실 홍금에는 저로서는 최연칠의 인생이라고 해도 됩니다.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홍익대학에서 뼈가 자라고 홍익대학에서 뼈를 묻었다고 봐도 돼. 그만큼 나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소위 뭐라 그럴까 후학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우리 홍금의 동문들 홍금해내는 거는 대단한 저력 또 후배들이 노력 이게 하나가 된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 홍금의 그 후배들 또 좀 자라나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우리 후배들은 사실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단 한 가지 세계적인 언어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작가는 우리 작가 후배들은 세계 어디 가도 뭐 조금도 손색 없는 유능한 작가로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이 전국에 다 지금 교편 잡고 있는데 그 교수들 밑에서 자라는 후학들 대단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후배들이 이 수많은 우리나라 금속공예 작가들을 배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로서는 대단히 흐뭇하고 앞으로 계속 아마 발전 번창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